정권이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대처를 좀 해야 되는 방법들이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대선에서 민주당이 되더라도 세금 폭탄은 당분간 맞지 않아요. 근데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는 시기는 언제냐면요, 이런 불확실성의 시장에서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지금 지방입니다. 지방의 수요자들이 너무 빈약해졌습니다. 지방 사람들이 양극화로 인해서 그 양극화에 대한 심화 때문에 박탈감을 느낍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정책들 못한다라고 얘기하지만요, 좀 못한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의 수요층도 두터운 데를 잘 찾아야 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방의 시장들이 조금 거래가 돼야지 서울이나 경기도나 뭐 전체 시장에 거래의 안정성들이 연결이 됐기 때문에 유지가 됩니다. 근데 이 지방 수요자가 두터워지려고 하면요, 정책적으로 임대사업자, 아파트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것들을 지방에 담고 기다리겠죠. 그리고 서울도 담을 수 있고, 그리고 법인 규제 해제해야 됩니다. 취득세 12%고, 그 다음에 종부세, 뭐 원래 1주택자 같은 경우는 공제가 12억이고, 그리고 다주택자가는 9억까지 되는데 법인은 공제가 빵원입니다. 빵원. 말도 안 되죠. 이 법인을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사거든요. 법인을 해서 집을 여러 채를 삽니다. 쌀 때 사놓고 기다리거든요. 그래서 거래를 좀 활성화하게 해주는 역할도 법인은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해제를 해줘야지 지방 참여가 원활해지거든요. 그리고 지방에 5년, 10년 양도세 특별 감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방에 살려고 하면 제가 말한 요지는 뭐냐면 다주택자들이 부담 없이 사고 팔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방이 삽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정부에서 지방의 집을 뭐 한 채만 사면은 뭐 괜찮다 이게 아니라 그냥 다주택자라도 지방을 살 수 있도록 허용해줘야지 활발하게 뭔가 일어날 수 있고, 세금에 대한 조세 저항을 조금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방이 좀 살아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이런 지방도 살리고 그다음에 거래도 활성화되려고 하려고 하는데 이 부동산 정책에 한계가 있었던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 있었냐? 법률적으로 조정이 어려운 상황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법이 있고 그다음에 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 시행령. 법은 기준이고 시행령은 실천을 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을 대통령이 정할 수 있는 겁니다. 법은 국회에 통과가 돼야지 제정이 되거나 개정이 됩니다. 근데 이 법률에서 바꿔야 되는 부분과 시행령에서 바꿔야 되는 부분들 두 개가 각기 다르거든요. 근데 법률은 국회가 가지고 있잖아요. 뭔가를 바꾸려고 하면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되게 중요한 것들이 법률에 다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안 바뀌었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에 한계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집을 살 때 취득세 내죠. 집을 보유할 때 보유세 내죠. 종부세라든지. 그다음 집을 팔 때 양도세를 내죠. 그럼 취득세 같은 경우는요, 법률로 뭐가 정했냐? 세율이 정해 있습니다. 세율은 국회 동의 없으면 못 바꿉니다. 6에서 45%. 예전에 문재인 정부 이전에는요, 세율 구간이 40%였거든요. 그런데 얼마 안 있어 42%를 올리더니 45%를 올리더니 중과세율 10%에서 20% 올리더니 20%에서 30%까지 올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세금이 82.5%, 10억을 벌면은 8억 2,500만 원을 세금을 내야 되는 구간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농특세 이런 것도 법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과세율 그것도 법에서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감면 혜택이 있어요. 생애 최초로 12억 이하 주택을 사면은 감면이 한 200~300 정도 되죠. 그런 것도 법에서 정합니다. 그럼 시행령에서는 뭘 정하느냐? 시행령에서는 여러 개가 있지만은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과세 제외 기준을 세부 기준으로 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시가 1억에서 2억으로 올렸잖아요. 그거는 야당의 동의가 필요 없어요. 시행령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2억으로 그래도 그나마 올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취득세를 지금까지 중과세율을
풀지 못했던 것들. 그리고 이제 그 취득세는 제가 아까 양도세로 잘못 얘기했는데 이제 취득세는 12%까지입니다. 집이 이제 뭐 1%에서 일반 세율은 1%, 그다음에 2%, 3%, 거기에 이제 지방세랑 농특세가 붙고 이제 중과가 되면은 8%, 12%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런 세율은 법에서 정하고 그다음에 시행령에서는 뭐 중과세 제외 기준 같은 거, 뭐 아까 말했던 공시가 2억 이하 중과세 제외, 지방이 2억 이하 주택들 사면은 제외한다. 그거는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거. 이거 했잖아요. 이번에 중과세율들은 그대로 있는데 중과세율도 우리가 원래는 그 주택 수에 대한 부분들도 좀 여야가 합의를 해서 중간 지점 왔지 완전히 푼 건 아니잖아요. 자, 그리고 종부세 같은 경우도 종부세 계산하는 방법이 공시가에서 기본 공제를 빼야 돼요. 공시가가 만약에 17억이면은 주택이 하나다라면 공제가 12억이에요. 그리고 주택이 두 개다. 두 개가 있는 거에서 이제 계산을 한다고 하면은 공시가에서 공제를 9억을 해줘요. 그리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걸 곱해요. 공정시장 가액은 세금을 조정하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렇게 나온 부분을 이제 세율을 적용을 시켜가지고 재산세 중복분 빼고 이제 뭐 고령자에 대한 공제 빼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빼고 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요, 세율이잖아요. 세율. 법률에서는요, 세율을 정하고 있어요. 요거는 못 바꿔요. 조금 바꿔서 완화를 했지만요, 그래도 되게 세요. 그리고 1주택 공제, 뭐 12억 공제하는 거, 다주택자 9억 공제, 이것도 법에서 하는 거예요. 이것도 여야 합의를 겨우 이끌어내서 한 거예요. 그리고 법인은 공제가 0원입니다. 이 법인 공제 살려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지방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시행령은 뭐냐면요, 공정시장 가액 비율. 우리가 이번에 세금을 작게 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재산세가 상대적으로 작게 나왔죠. 공정시장 가액 비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이거를 100%까지 올리려고 했잖아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공시지가 100% 올려, 공정시장 가액 비율 100% 올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세금 폭탄에 폭탄을 맞습니다. 2021년도 기억해 보십시오.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80%까지 올려가지고 우리가 세금 폭탄 맞았습니다. 집값 올랐죠. 그 다음에 공시가 올렸죠. 공정시장 가액 비율 올랐죠.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된다고 하면요, 세금은 안 바꾸겠다고 하지만요, 이 시행령에 있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 지금 60%로 유지되고 있는 거를 70%, 80%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세금을 또 많이 맞을 수 있는, 보유하면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그 저번에 그 종부세가 낮아졌던 이유는요, 여야 합의가 일부가 있어서 공제가 상향이 된 부분도 있고, 대통령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60%로 내렸기 때문에 우리가 세금에 대한 완화가 체감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법률에서 세율 구간을 안 정해줬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대통령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낮춘 겁니다. 그래서 세금이 줄어든 거예요. 시행령으로 옮겼기 때문에 그나마 나았던 거예요. 근데 세율 구간은 못 바꿉니다. 동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건 법이거든요.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양도세도 마찬가지예요. 법으로 세율 구간, 아까 제가 말했던 6에서 45%, 그 다음 중과세율, 이거는요, 소득세법에서 법률에서 정한 거예요. 근데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거는 뭐가 있느냐? 아까 말했죠. 그 세부 시행령은요, 소득세법의 세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요건, 조건, 유예 조치, 이런 거는 시행령에서 위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과세율이 있는데 중과세율을 세부 요건 유예 조치로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을 한 거예요. 2022년 5월 31일 날 시행령 167조의 3을 신설을 한 거예요.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의 다주택자라도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장특공 배제를 한시적으로 유예를 한 거예요. 그 유예가 언제 끝날 것이냐? 2026년 5월 9일 날 끝납니다. 이제 한 번 연장이 더 됐으니까. 그래서 양도세는 법적인 사항이라서 중과세율을 못 고치고 있었는데 대통령이 시행령으로 세부 규정을 세워가지고 그나마 중과가 지금 없어진 겁니다. 유예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좀 고민을 할 수 있는 게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다주택자가 있으실 거잖아요. 그러면 정권이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대처를 좀 해야 되는 방법들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다주택자가 이 양도세 유예가 2026년 5월 9일이잖아요. 그럼 대선이 2025년 6월 3일, 이제 다음 달이죠. 그러면은 약 1년 아닌 11개월 정도의 시간차가 있어요. 중과가 되지 않는 시간차. 만약에 대선에서 민주당이 되더라도 세금 폭탄은 당분간 맞지 않아요. 근데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는 시기는 언제냐면요. 2026년 5월 9일입니다. 그 이후에 유예를 하지 않고 이 시행령에서 있는 유예 조치를 삭제해버리면요. 이제 예전에 세금 그대로 놔두겠다. 중과 그대로 놔두면은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집을 볼 때 세금에 대해서 유념을 해야 되는 게, 대선이 끝난다고 해서 세금을 바로 못 바꾸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방향성을 볼 수 있는 게 7월이에요. 보통 7월 중순 정도에 조세 개편을 합니다. 이 개편 상황을 보고 투자 전략을 짜는 게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당장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된다고 하면은 당장 세금이 바뀌냐, 그렇진 않거든요. 이제 세금은 우선은 손을 안 댈 거, 지금도 세기 때문에 안 될 거고, 그 중에서 양도세 같은 경우는 2026년 5월 9일 이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는 6월 달까지 팔아야지가 아니라 11개월, 그러니까는 지금 딱 한 1년 정도 시간 남았어요. 그 안에서 못난이를 가질 경우, 만약에 민주당이 된다고 하면은 민주당이 될 경우에 1년이라는 기간을 내 상황에 맞게 세팅하는 게 중요합니다. 세금 방어가 안 될 경우에는 내년 2월 정도까지 잔금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게 좋아요. 왜 2월이냐? 이 거래라는 게 내가 이제 5월 9일 이전에 딱 맞춰서 해야지, 그게 안 되거든요. 우리 지금 제 생각에는 올 하반기부터 준비해서 안전하게 목표를 내년 2월까지 잔금을 치를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게 세금 방어가 안 될 경우에는 다주택자가 그런 포지션을 취해야 되고요. 만약에 세금 방어가 된다고 하면은 수도권이랑 광역지자체 일부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냥 버티고 5년을 지나가는 게 좋습니다. 제가 세금에 대한 장점을 얘기를 하면은, 단점은 거래가 안 되는 게 열받습니다. 근데 장점은 뭐냐? 장점은요, 제가 문재인 정부 때 집을 하나도 안 팔았거든요. 버텼거든요. 왜 버텼냐면요, 집을 못 팔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잖아요. 그 인플레이션을 맞이할 수 있는 포지션을 만들어줘요. 강제적으로. 그래서 내가 집이 괜찮으면요, 버틸 수만 있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세금이 방어가 된다는 전제가 있다고 하면요, 그거를 세금을 내기 싫어서 버티게 됩니다. 근데 세금이 방어가 안 되는 경우라고 하면은 내년 이제 조세 개편이 이루어지기 전, 그러니까는 그 양도세가 중과가 되기 전, 2026년 5월 9일 이전에 유예가 해제되기 이전에 거래를 완료해가지고 세금에 대한 부분들도 대응을 해야 됩니다. 아니, 지금 이재명 후보는 세금에 대해서 대응을 안 해도 되지 않냐, 손대지 않겠다 얘기를 했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돈을 푸는 정책을 합니다. 공공주도의 임대주택들을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돈 많이 들어갑니다. 그 돈이 하늘에서 안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세금을 건드릴 거고, 그리고 그 세금을 건드린 방식 중에서 건드릴 수 있는 건 기업을 건드릴 수 있고요, 개인을 건드릴 수 있고, 그리고 부동산을 건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게 제일 만만하죠? 어떤 게 사회적 관념상 투기로 불합리하게 보이죠? 부동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 방어가, 이제 세금을 저는 개인적으로 손 안 댄다고 하지만은 지금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세금을 규제한 겁니다. 그렇게 유지한다면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세금 방어가 안 될 경우에는 내년 2월까지 잔금을 치를 수 있도록 계획하고, 세금 방어가 될 경우에는 수도권, 광역지자체 일부 아파트, 이런 아파트 중에 좋은 물건이면요, 버티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이제 국힘이 될 경우에는 기한을 따로 2025년 6월 3일 유예가 되면은 계속 그걸 이제 계속 유지를 할 것 같아요. 유지를 하면서
예전에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때도 취득세를 계속 유예를 하다가 원래 2%였거든요. 그전에는 5%도 있었습니다. 2% 유예를 계속 하다가 결국은 영구 인하 1%딱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그 국힘이 되면은 그렇게 될 가능성들이 커요. 양도세 감면, 양도세도 예전에 그 노무현 정부 때 그냥 지역 상관없이 그냥 2개 가지고 있으면은 뭐 50%, 3개 가지고 있으면 60% 그냥 단일 세율로 매겨버렸거든요. 지역 상관없이. 근데 그렇게 되고 막 중과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있었는데 이 중과를 유예를 계속 하다가 2013년도에 중과 유예를 완전히 풀어버렸거든요. 유예 과정들이 풀리기 위한 과도기적인 과정이에요. 근데 국힘이 되면은 그 과정을 겪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기조에서 시장 친화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섣불리 지금 급하게 뭘 팔아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당분간은 염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못난이가 있으면은 뭐 이제 시기적으로 자유로우니까 조금 자유로운 여건들을 만들어 나갈 걸로 예상이 되니까 뭐 이제 갈아타거나 뭐 다른 대체제가 있으면은 뭐 팔 준비를 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그래서 일단은 저는 뭐 민주당이 된다는 전제하에서 전제가 있다면은 2025년 5월 9일을 주목해야 됩니다. 2025년 6월 3일 대선 날짜가 아니라 2026년 5월 9일 전에 현금 확보를 해서 세금 방어를 한다. 못난이를 가지고 방어가 안 된다고 하면은 그렇게 이제 생각을 좀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제가 부산에 5월 말에 가거든요. 5월 29일에서 5월 30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대1 출장 상담소를 운영할 겁니다. 마린시티, 해운대 마린시티에서 진행을 할 거고 추후에 개별 공지할 건데 사전 자료를요 제가 받고 그 자료를 통해서 전략을 충분히 분석한 다음에 1대1로 거기에 대한 맞춤형 상담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부산에 이번에 또 가는데 많은 분들도 만나 뵙고 저도 좋은 경험들, 간접 경험들을 하고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고민이 있다면은 연락을 주시고 그 연락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인연을 맺어서 좋은 또 전략들을 잘 꾸려나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옵니다.